전 시간에 KNN 모델이 어떤 식으로 예측을 하는가, 도미와 빙어를, 물고기의 종류를 예측하기 위해서 어떻게 예측을 할 것이다. 알고리즘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직접 구현을 하는 건 아니고요. 구현이 되어져 있는 클래스가 있기 때문에 그 클래스를 이용해서 어떻게 하는 것인지를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그 문제 정의부터 다시 한 번만 좀 보면은요. 우리는 두 개의 독립 변수를 사용해서, 즉, 물고기의 무게와 물고기의 길이라고 하는 특성 배열을 사용을 해서 물고기의 레이블을 예측을 할 겁니다. 레이블은 두 가지만 있다라고 할 거예요. 브림, 즉, 도미라고 하는 물고기와 스멜트, 빙어라고 하는 물고기 두 가지만 있다라고 저희는 가정을 할 겁니다. 그래서 어떤 새로운 물고기가 들어왔을 때 그 물고기를 어떻게 예측을 할 것이냐라고 하는 거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전체 데이터 프레임, fish라고 하는 데이터 프레임에서 물고기 종류, 물고기 무게, 물고기 컬럼, 물고기 길이라고 하는 세 개의 컬럼만을 선택을 했고요. 그리고 행들 중에서는 브림과 스멜트만 포함하는 행들만 우리가 추려냈습니다. 그래서 특성 배열은 우리가 변수를 x라고 했어요. x가 특성 배열입니다. 2차원 배열인데 이 2차원 배열에서 행은 물고기 한 마리를 의미를 하는 거고요. 2차원 배열에서 첫 번째 컬럼은 물고기의 무게, 두 번째 컬럼은 물고기의 길이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물고기의 두 가지 특성을 알 수 있는 거죠. 어, 이런 물고기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타겟 배열, Y라고 했습니다. Y. 타겟 배열은 물고기의 종류들을 배열로 저장하고 있는 1차원 배열입니다. 1차원 배열. 그래서 브림, 스멜트 두 가지 종류만 이렇게 저장이 되어져 있죠. 네, 되셨습니까? 자, 모델을 학습시키는 과정은요, 어렵지 않아요. 우리가 그 임포트를 한 거를 보시면, 사이킷런은요, 그, 임포트 하실 때는 sklearn이라고 쓰시면 돼요. sklearn. 실제 그, 머신러닝, 그 패키지 이름은 scikit-learn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어, 임포트를 하실 때는 sklearn이라고 하시면 되고요. 이 사이클런의 그 모듈들의 그 구조가 어떻게 되어져 있냐면 알고리즘 이름이 있고요. 이게 서브 모듈. 그 알고리즘 밑에 알고리즘 이름으로 되어져 있는 서브 모듈들 아래에 그 알고리즘에 해당하는 클래스들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 서브 모듈에서.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어, KNN 분류기와 KNN 회귀 모델들은 네이버스라고 하는 서브 모듈에서 클래스들이 만들어져 있고요. 선형 회귀와 관련된 그런 선형 모델들은 리니어 모델이라고 하는 모듈이 있고 그 리니어 모델이라고 하는 모듈 밑에 여러 가지 또 클래스들이 만들어져 있어요. 구조가 그런 식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미 우리는 임포트를 했어요. scikit-learn의 네이버스라고 하는 모듈에서 그죠? 네이버스 모듈에서 k-neighbors classifier라고 하는 클래스를 임포트하겠다. 클래스 이름만 지금 가져온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면은 우리는 이 이름만 가지고서 바로 사용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제일 처음에 하실 일은 KNN 모델을 KNN 분류기 모델을 생성하시는 게 제일 처음에 하셔야 될 일이에요. 모델을 생성한다는 얘기는 객체를 생성한다는 얘기이고요. 객체를 생성한다는 얘기는 생성자를 호출한다는 얘기예요. 생성자 호출. 우리 파이썬 공부하면서 클래스 설계하고 생성자 호출해서 객체 생성하고 이런 거 했었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주시면 돼요. 변수 이름은
KNN 알고리즘 클래시파이어니까 CLF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성자는 클래스 이름하고 동일하죠. 클래스 이름하고 동일하니까 K 네이버스 클래시파이어 이렇게 하시면 돼요. 파라미터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이 생성자의 파라미터들이 꽤 많이 있지만 모든 파라미터들은 디폴트 아규먼트를 다 가지고 있죠. 음. 첫 번째 아규먼트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n neighbors라고 되어져 있어요. 이웃의 개수란 뜻이겠죠. 이웃의 개수인데 디폴트 아규먼트가 얼마라고 되어 있어요? 5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예요? 우리가 기본으로 생성을 하게 되면 디폴트 값으로 KNN 클래시파이어를 생성하게 되면 가장 가까운 이웃 몇 개를 찾는다? 5개를 찾는다. 그래서 그 5개의 레이블을 보고서 브림이 더 많은지 빙어가 더 많은지를 찾아서 그걸로 예측을 한다라고 하는 게 그게 KNN인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어렵지 않죠? 어, 되게 그래서 이렇게 생성자를 호출하는 게 머신러닝 모델을 생성을 한 거예요. 한 줄로 끝났죠. 한 줄로 끝났습니다. 그 다음 단계가 이제 머신러닝 모델이 생성이 됐기 때문에 그 다음 단계는 KNN 모델을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학습을 시키는 겁니다. 학습을 시킨다는 얘기는 뭐냐면 어, 머신러닝 ML 머신러닝 줄여가지고 ML이라고 쓸게요. 머신러닝 그 모델에게 뭘 준다? 레이블과 특성들을 그죠? 레이블과 특성들을 제공한다라는 얘기예요. 뭐 우리가 규칙을 정해주는 게 아니에요. 길이가 얼마 이상이면 무게가 얼마 이상이면 돔이라고 예측해라. 무게가 얼마 미만이고 길이가 얼마 미만이면 뭐 빙어라고 예측해라. 이렇게 규칙을 정해주는 게 아니라 그냥 네가 이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해라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메서드 하나만 호출해 주시면 돼요. KNN 생성된 모델이 KNN 클래시파이어잖아요. fit이라고 하는 메서드가 훈련을 시킨다라고 하는 메서드예요. 자, 아규먼트가 몇 개 있어요? 아규먼트가 2개예요. x, y. x는 특성 배열. 근데 대문자로 써져 있죠. y는 타겟 배열. 소문자로 되어져 있죠. 이거는 그 사이킷런의 특징인데요. 사이킷런에서 파라미터 이름이 대문자로 되어져 있는 경우에는 2차원 이상의 배열, 2차원 배열들. 2차원 배열들. 그 다음에 파라미터 이름이 소문자로 되어져 있으면 1차원 배열이라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어요. 이거는 사이클런에서만 그런 거예요. 다른 패키지에서 그렇다라는 건 아니고요. 보통 변수 이름들은 전부 다 소문자로만 만드는 거를 권장하긴 하는데 사이클런은 대문자로 변수 이름이 만들어져 있으면 얘는 2차원 배열. 그리고 소문자로 만들어져 있으면 1차원 배열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파라미터에 대한 그 설명을 보면은요. x는 뒤쪽에 보시면요. 모양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2차원 모양으로 되어져 있죠. 첫 번째 차원이 샘플의 개수, 두 번째 차원이 피처의 개수. 이건 무슨 얘기냐면 우리말로 옮기면 첫 물고기의 개수, 물고기의 특성의 개수. 물고기는 49마리가 있죠. 49. 행의 개수가 49개. 물고기의 특성은 무게와 길이 2개가 있죠. 컬럼이 2개. 행의 개수, 컬럼의 개수. 그럼 행은 샘플의 개수고 특성은 컬럼의 개수인 거예요. 이런 2차원 모양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2차원 모양이다. 그 다음에 y는 배열이다라고 되어져 있죠. 여기는 몇 차원 배열이다? 1차원 배열이다라고 설명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1차원 배열인데 그 1차원 배열에서 원소의 개수는 샘플의 개수.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냐면 물고기의 개수. 물고기 49마리의 종류들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죠? 돔이냐, 빙어냐.
라고 하는 것만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브림이냐 스멜트냐라고 하는 것만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1차원 배열. 이게 그 사이클 런에서의 그 관습이에요. 사이클 런에서 파라미터가 이렇게 있으면 대문자는 대문자는 2차원 배열, 소문자는 1차원 배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파라미터가 두 개밖에 없고요. 두 개의 파라미터는 전부 다 디폴트가 없어요. 기본값이 없죠. 반드시 넣어줘야 되는 필수 아규먼트예요. 필수 아규먼트. x 자리에 뭐 주면 될까요? 우리 소문자 x라고 만들었잖아요. y라고 만들었잖아요. 이렇게 주시면 끝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이러면 훈련 끝. 모델을 만든다, 모델을 훈련시킨다. 이걸로 끝인 거예요. 다른 머신러닝 모델들도 마찬가지예요. 알고리즘은 다르겠지만, 머신러닝 모델을 생성한다. 그 머신러닝 모델을 훈련시킨다. 훈련시킬 때에는 지도학습인 경우에는 특성 배열과 레이블을 함께 전달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머신러닝 모델이 특성들과 레이블들을 학습해서 예측할 수 있는 자기 나름대로의 알고리즘을 만들어내게 돼요. KNN 같은 경우는 나는 거리를 계산할 거야 라고 하는 거를 만들어내게 되는 거죠. 이해되셨어요? 어렵지 않죠? 그냥 fit이라고 하는 메서드 호출하시면 돼요. fit. 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이걸로 끝이에요. 여기까지가 훈련 끝. 여기까지 훈련 끝입니다. 자, 그러면은요. 훈련된 그 다음 단계에서 하는 거는 뭐냐면 우리가 얼마나 잘 맞추는지를 예측을 해봐야 되겠죠. 맞아요? 그죠? 어, 뭐, 머신러닝 모델을 생성을 했고 두 번째 단계로 머신러닝 모델을 훈련까지 시켰으면 훈련이 된 머신러닝 모델이 얼마나 문제를 잘 맞추는지를 평가를 내려봐야 돼요. 평가를 내리기 위해서는 KNN 모델로 훈련이 끝난 어, 훈련이라고 할게요. 훈련, 학습 뭐 거의 비슷한 개념이죠. 예. 사람 입장에서는 훈련을 시킨다 인 거고 머신러닝 입장에서는 나는 학습을 한다라는 입장인 거죠. 그러니까 그 관점의 차이일 뿐이에요. 훈련된 KNN 모델로 예측을 수행해 보는 거예요. 예측을 수행해서 그 다음에 실제값과 예측값을 비교를 해보는 거죠. 그러면 몇 퍼센트의 정확도로 맞추는지를 우리가 계산해 볼 수가 있겠죠. 맞습니까? 음. 자, 예측을 할 때 사용하는 메서드입니다. 예측은 예측값을 찾아야 되겠죠. 자, 예측값은 제가 y, pred라고 할게요. 예측이란 단어가 predict가 예측하다라는 뜻이고요. 그럼 prediction 그러면 예측이란 뜻이죠. 그래서 predict를 줄여가지고 쓴 거예요. 예측값이란 뜻이에요. 자, 저장할 건데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이것도 메서드 하나만 호출하시면 돼요. KNN 클래시파이어에서 예측해 주세요. 이것만 주시면 되는 거예요. 예측해 주세요. 자, 예측할 때 뭘 주면 될까요? 파라미터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고 대문자로 되어져 있죠. 2차원 배열 넘겨주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어, 예측하고자 하는 데이터, 특성들을 넘겨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다가 뭐라고? X 이렇게 주시면 돼요. 되셨습니까? 그러니까 자 예측하다라고 할 때 여기 뭘 준 건가요? 물고기의 무게하고 물고기의 길이를 준 거잖아요. 물고기의 무게하고 물고기의 길이를 주고서 예측해라라고 한 거예요. KNN이라고 하는 머신러닝한테. 그러면 얘가 리턴을 해줘요. 이 리턴 값 출력해 볼까요? Y, PRED 하고서 출력해 볼게요. 배열을 주죠. 1차원 배열을 줍니다. 예측값들이 브림, 스멜트예요.
다 맞춘 것 같지 않아요? 그죠? 우리가 49마리 물고기의 무게와 길이와 그리고 그 물고기가 브림인지 스멜트인지를 머신러닝 모델한테 알려줬어요. 그런 다음에 그 머신러닝 모델한테 자, 이런 물고기가 있어라고 한 거예요. 무게와 길이가 이렇게 되어져 있는 물고기가 있어. 그 물고기의 레이블을 알려줘라고 한 거예요. 레이블을 알려줘라고 하니까 첫 번째 물고기는 브림, 도미다. 마지막 물고기는 스멜트, 빙어다라고 알려준 거예요. 이해되셨죠? 굉장히 쉬워요. 우리가 KNN이라고 하는 이 클래스를 우리가 직접 만들기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게 만들 수 있긴 있을 거예요. 어, 조금 우리가 직접 만들겠다라고 하면 조금 어려울 수는 있겠지만 사용하는 거는 굉장히 쉬워요. 머신러닝 모델을 만든다. 만들어진 머신러닝 모델한테 특성 배열과 레이블을 제공한다. 그래서 훈련을 시킨다. 그러면 머신러닝 모델은 자기가 예측하기 위한 알고리즘을 가지고 있다가 예측해라. 특성들을 주면서 예측해라. 라고 하면 머신러닝 모델이 예측값을 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성자 호출, fit, 학습, predict, 예측.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앞으로 우리가 공부하게 될 여러 가지 머신러닝 모델들도요, 순서는 다 똑같아요. 그리고 사용되어지는 메서드 이름들도 다 똑같습니다. 클래스 이름만 달라질 뿐이에요. 머신러닝 알고리즘 이름으로 만들어진 클래스 객체를 생성하고요. 생성했으면 훈련시키는 메서드는 fit, 예측하는 메서드는 predict. 모든 클래스가 동일한 이름의 메서드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사용하는 방법도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비슷한 코드들이 앞으로 반복이 되어질 거예요. 자, 이거는 예측값입니다. 이건 예측값이고요. 실제로 이런 그 물고기들의 실제 값은 누가 가지고 있죠? 우리가 정확도를 계산하려면 실제 값과 예측 값을 비교를 해봐야 되잖아요. 맞아요? 어, 어, 실제 레이블, 실제 값 누가 가지고 있어요? 변수 이름 y가 가지고 있잖아요. 이 x라고 하는 거는 49마리 물고기들의 특성들이었어요. 그 순서대로 레이블을 우리는 가지고 있었잖아요. 얘가 정답. 그죠? 프리딕트가 내놓는 거는 예측값. 그 다음에 y는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정답인 거예요. 그죠? 그러면 우리 이 두 개를 비교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정답과 예측값이 같은지 다른지. 그죠? 정답에 있는 값과 예측에 있는 값이 서로 같은지 비교를 하면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네. 얘가 실제 값이에요. 음, 그 물고기들의 실제 값이에요. 실제 값. 그죠? 그럼 정확도는 어떻게 찾으시면 되냐면 실제 값과 같은가요? 무엇이 예측값이 같은가요? 하고 비교해 보면 되는 거예요. 맞아요? 이게 실제 값과 예측값을 비교하는 거죠. 넘파이 배열은 엘리먼트 와이즈하게 수행이 이루어지죠. 그죠? 그러니까 true, false가 어떻게 계산이 돼요? 첫 번째 원소들끼리 같은지 다른지 true. 두 번째 원소들끼리 같은지 다른지 true. 이런 식으로 비교하잖아. 그죠? 넘파이 배열은 엘리먼트 와이즈하게 같은 인덱스에 있는 원소들끼리 비교를 하니까 그냥 이렇게만 써주면 두 개의 값이 서로 같은가요? 라고 하는 개념으로만 쓰면 끝나죠.
반복문 쓸 필요 없어요, 우리. 그죠? 맞아요? 네. 자, false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그죠? 어. 그러니까 100%다 정확하게 맞춘 것처럼 보입니다. 100%다 그리고 정확도를 계산하겠다라고 하시면 정확도는요. 전체 개수에서 그죠? 전체 개수가 몇 개예요? 49개죠. 49개 중에서 추루들이 몇 개냐를 세면 그게 정확도 아닌가요? 그죠? 어, 넘버 오브 추루의 개수. 이게 정확도죠. 맞아요? 전체 샘플의 개수 분의 추루의 개수. 이게 정확도 아닌가요? 정확도? 그죠? 어떻게 계산할 수 있냐? 물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렇게도 계산이 가능해요. numPy 점 min. 이거 뭐예요? 평균 계산하겠다죠. 평균 계산하겠다. y equal y 프리드. 얼마라고 나옵니까? 1.0이라고 나옵니다. 이게 정확도예요. 자, 이거 설명 좀 드릴게요. 이거 설명 좀 드리면, 자, 실제값과 예측값이 서로 같은지를 비교하면, 실제값과 예측값이 서로 같은지를 비교하면 뭘 줘요? 리턴 값이 뭐예요? 배열이에요. 배열이죠. 맞아요. 1차원 배열이에요. 1차원 배열입니다. 1차원 배열에서 평균값 계산하라고 했어요. 원래 평균값은 뭐예요? 여기 있는 값들을 다 더한 다음에 개수로 나눠준다. 이게 평균이잖아요. 요 개수는 49개 아니에요? 49개, 49분의예요. 그죠? 자, 근데 추루 더하기 추루. 이거 사실 말이 안 되죠. 더하기를 한다는 숫자들끼리 더하기 빼기를 하는 거지 true, false끼리 더하기 빼기를 하지는 않아요. 그죠? 근데 그 어, 파이썬에서는요. numpy에서는 true를 1로 취급을 한다. 음. 이게 가능했었던 이유는 뭐냐면은요. 가능했었던 이유는 계산을 할 때 true는 1로 취급을 하고요. 그 다음에 false는 0으로 취급을 합니다. 자, 그럼 여기 있는 숫자들이 전부 다 1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2를 몇 번 더하는 건가요? 49번. 그거를 뭘로 나누는 거예요? 배열의 길이로 나누는 거죠. 그러면 그게 정확도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요. 요거 하나만 false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요거 하나만 false다라고 생각하면 true를 1로 생각하고 false를 0으로 생각하면 여기 있는 값들을 다 더하면 1 더하기 1 더하기 이런 식으로 하는데 제일 마지막에만 0을 더하겠죠. 맞아요? 그리고 전체 개수는 어레이의 원소 개수니까 49개. 그죠? 그러면 계산하면 48을 49로 나누는 거잖아요. 이거 정확도 아니에요? 그죠? 맞춘 것들의 개수가 전체 개수에서 맞춘 것들의 개수가 정확도잖아요. 그죠? 예. 평균을 계산하는데 넘파이 배열은 평균을 계산하는데 true는 1로 취급을 하고 false는 0으로 취급을 하기 때문에 얘네들의 평균을 계산해 주면 그게 전체 개수에서 true들의 개수가 되는 거예요. 맞춘 것들의 개수가 되는 겁니다. 얘가 정확도가 돼요. 이해되셨죠? 이해되셨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어렵게 하실 필요는 없고요. 이렇게 어렵게 하실 필요는 없고 사실은 훈련이 끝난 모델은요. 모든 모델은 무슨 메서드를 가지고 있냐 하면 스코어라고 하는 메서드를 가지고 있어요. 스코어. 스코어가 뭔가요? 스코어는 점수예요. 점수. 그죠? 점수를 계산할 때도 뭘 주면 되냐 하면 특성 배열과 타겟 배열을 주면 됩니다. 특성 배열은 우리가 X죠. 타겟 배열은 Y죠. 이렇게 하면 얘가 뭘 계산해 준다? 정확도를 계산해서 리턴을 해줍니다. 이 스코어 함수가 하는 일은요. 스코어 함수는
정확하게 스코어 메서드는 특성 배열 x와 어, 특성 배열 x, 여기 첫 번째 아규먼트죠. x를 가지고 예측값을 계산하고요. 계산 후 예측값을 계산한다는 얘기는 프리딕트 메서드가 있잖아요. 그죠? 어, 프리딕트 메 음. 예측값을 계산한 후에 실제값 실제값 y와 비교해서 정확도를 리턴해주는 메서드가 스코어예요. 그러니까 x 특성 배열을 주는 이유는 예측값을 계산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타겟 배열을 주는 이유는 실제값과 예측값을 비교해야 정확도를 계산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그죠? 실제값과 예측값을 비교를 해야 정확도를 계산할 수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아규먼트가 두 개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어. 그래서 그냥 스코어 요것만 호출하시면 정확도를 바로 계산할 수가 있고요. 정확도는 100%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죠? 자, 과정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머신러닝 모델을 선택을 해요. 그래서 객체를 생성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생성된 객체가 있잖아요. 생성된 객체를 훈련을 시킵니다. 지도학습이기 때문에 훈련 특성 배열, 피처와 타겟을 같이 줍니다. 즉 물고기의 무게와 물고기의 길이 그리고 그 물고기가 어떤 종류인지를 같이 줘야 돼요. 그러면 머신러닝 모델은 데이터를 학습을 해요. 학습이 끝났으면 요 훈련 과정이 끝나면 그 다음에는 예측을 해보면 되는 거예요. 예측하기 위해서 배열을 넘겨주면 돼요. 즉 우리는 무게하고 길이가 그 물고기의 특성이잖아요. 그러니까 무게와 길이만 가지고 있는 배열을 딱 줘가지고 예측해라라고 하면 이 배열 안에 있는 물고기들에 대해서 어떤 물고기들인지를 예측값을 내놔요. 그게 프리딕트. 그러면 예측값을 찾았으니까 뭘 하면 되냐면 예측값과 실제값을 비교하는 거를 하면 돼요. 예측값과 실제값을 비교해서 점수를 계산해주는 함수는 스코어. 이것도 마찬가지로 KNN이 가지고 있는 메서드예요. 스코어를 호출하시게 되면 정확도를 계산해 주게 됩니다. 이게 우리가 하는 일이에요. 자, 근데 여기서 한 거는 비유를 해볼게요. 우리가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처럼 비유를 해보면 이 훈련시킨다라고 하는 거는요. 여기죠. 죄송합니다. 훈련시킨다 라고 하는 거는 선생님이 KNN이라고 하는 학생한테요. 문제지와 답안지를 주면서 공부를 시킨 거예요. 이게 여기가 X죠. 특성 배열. X. 여기가 Y죠. 특성은 두 가지를 가지고 있었어요. 무게와 길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있었어요. 첫 번째 물고기의 네, 무게와 길이. 그리고 그 첫 번째 물고기가 불임인지 도미인지 이거를 선생님이 알려준 거예요. 두 번째 물고기의 무게와 길이 그리고 그 두 번째 물고기가 불임인지 스멜티인지 도미인지 빙어인지를 알려준 거예요. 이런 식으로 몇 개, 지금 우리 같은 경우에는 49마리의 물고기가 있었던 거예요. 제일 마지막에 49번째 물고기까지 어, 어, 물고기의 무게와 물고기의 길이 그리고 그 물고기가 브림, 도미인지 스멜트, 빙어인지를 학생한테 알려줬어요. 이게 fish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어, 문제지와 그리고 답안지를 학생한테 주면서 자, 이거 공부해 라고 하는 게 이게 fit.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지도학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 자, 그런 다음에 뭘 했어요? 예측해라라고 이거 시험 본 거예요. 시험. 자, 시험을 볼 때에는 답안지를 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그죠? 문제지만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시험을 볼 때, 이 선생님은요, 정말 그, 관대한 선생님이라고 해야 되나? 학생한테 줬었던 문제지 그대로, 순서도 하나도 안 바꾸고, 그대로 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어, 훈련할 때 사용했었던 문제지를요, 그대로 순서조차도 바꾸지 않고, 토시 하나 안 바꾸고, 그대로 문제를 준 거예요. 그래서 KNN이라는 학생은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답안지가 있었기 때문에 예측값을 내놓을 수 있었던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근데, 어, 답안지 보면서 한 건 아니고 사실은 거리를 계산한 거죠. 가까운 거 5개 찾고 가까운 거 5개가 어떤 값들이었나 찾아보고 자기 나름대로는 그죠? 그런 과정을 한 거예요. 그게 프리딕트. KNN이 프리딕트를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여기서 첫 번째 물고기의 특성을 가지고서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문제지와 답안지가 있으니까 가장 가까운 거 5개를 찾아서 그 다음에 거기에는 레이블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걸 가지고서 브림이 많은지 스멜트가 많은지 도미가 많은지 빙어가 많은지를 찾아서 예측값 1개를 준 거예요. 이해되셨죠? 어. 사실 정확도가 좋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훈련할 때 사용했었던 데이터와 시험 볼 때 사용했었던 데이터가 완전히 똑같기 때문에 정확도가 사실은 좋을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이 정확도가 안 좋다면 그거는 머신러닝 모델이 정말 성능이 안 좋은 머신러닝 모델인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럴 수 있어요. 실제로 그럴 수 있습니다. 음. 학생들 중에도요, 어, 토시 하나 안 바꾸고 문제를 내도 100점 맞는 학생이 있는가 하면 토시 하나 안 바꾸고 문제를 줘도 50점밖에 못 맞는 학생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네. 사람하고 똑같이 머신러닝 모델도 마찬가지예요. 머신러닝 모델도 어, 훈련할 때 사용했었던 데이터와 예측할 때 사용하는 데이터를 정말 토시 하나 안 바꾸고 사용하더라도 항상 100%의 정확도를 주는 거는 아니에요. 하지만 지금 우리 같은 경우에 KNN은 100%의 정확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되셨습니까? 지도학습에 대한 개념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KNN이라고 하는 그 원리도 이해를 하셔야 되겠지만 지금은 지도학습이 어떤 건가라고 하는 거를 이해하시는 게 중요해요. 음. 지도학습이란 머신러닝 모델한테 피처와 타겟을 제공해서 실제로 머신러닝 모델이 데이터를 학습하게끔 시키는 거다. 그래서 머신러닝 모델이 데이터를 학습하고 난 이후에는 이제 어떤 새로운 데이터를 줘서 근데 그 새로운 데이터가 학습에 사용되었었던 데이터일 수도 있고요. 사실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학습에 사용되지 않았던 데이터를 줘야 정확한 평가가 되겠죠. 음. 여기서는 그냥 사용했었던 데이터를 가지고서 평가를 해본 거예요. 평가. 얼마나 잘 예측을 하느냐라고 하는 거를 평가를 해본 거죠. 그래서 훈련시키고 예측하고
실제 값과 비교하고 이런 과정이 머신러닝을 하는 과정인 거예요. 네, 이해되셨습니까? 혹시 질문 있으세요? 코드 자체는 정말 어렵지 않아요. 정말 몇 줄 정말 서너 줄이면 끝나요. 객체를 생성한다, 훈련시킨다, 예측해서 예측값을 찾고 실제값과 비교한다. 이게 사실은 음, 거의 다예요. 물론 뭐 앞으로 저희가 살을 붙여야 될 내용들이 더 많긴 더 있지만 음, 전체적인 과정은 이런 과정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네, 그러면 KNN이 어떤 식으로 예측값을 내놓는지라고 하는 그 KNN 알고리즘을 우리가 조금 더 들여다보기 위해서 다음 시간에 이런 거를 해볼게요. 어떤 가상의 물고기 데이터를 우리가 그냥 만들고요. 가상으로 물고기 데이터를 만들어서 그 데이터의 예측값을 KNN은 어떻게 예측값을 내놓는 것인가 라고 하는 거를 다음 시간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다음 시간에 할게요.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들이 너무 없으세요.